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중개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가 조금 자주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오랜만에 사전 청약 오산시에서 공급하는 물량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오산세교 이지구 호반 서밋 A13 블럭이 되겠습니다.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되겠고요. 공공 분양 사전 청약보다는 조금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A13 블럭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여기 A13 블럭이고요. 이 아래쪽은 뭐였죠? 우미린 분양을 했었습니다. 쪽 같은 경우에는 오산역과의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본 청약 시점시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단점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서 분양하는 경우의 수는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산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A1블럭, A2블럭 호반 서밋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죠. 오산대역과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과 학교가 가깝다는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오산대역으로는 이제 분당선 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거기에다가 옆쪽으로 필봉 터널을 통해서 동탄신도시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거래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거래가 막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게 이 오산대역 주변으로 신축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출의 규제가 가장 심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을 갈아타려고 해도 대출이 줄어들거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 세입자와 이러한 갭투자 금액을 가지고선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주택자들을 향한 정책들,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중과, 이러한 부분들, 중과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천장을 알지 못하는 듯이 끝까지 뚫고 가는 것들을 보면 아실 수가 있죠. 뭐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이 넘어서서 가는 것들, 뭐 기존에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거래가 그러한 수준으로 된다라는 측면까지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기존의 당과 다른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라고 펼치고 있는 만큼에 있어서 일단은 대출의 완화가 늘어나고, 그리고 중과 유예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는 솔직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 똘똘한 한 채, 그러한 것들을 금매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금매의 단점은 뭐죠? 사실상 현재 시세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적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은 뭐죠?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차라리 지금처럼 오산세교지구와 같이 분양가가 저렴한 편에, 거기에다가 경쟁이 조금 낮을 수 있는 이러한 곳에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매 제한, 그리고 거주 의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이쪽이고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이 오산역과의 거리는 조금 되기 때문에 도보로는 어렵고 버스를 이용하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오산세교지구가 전체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복합적인 시너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강점이 이루어질지는 지금 현 시점보다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산역에서는 동탄 트램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오산대역까지는 분당선이 들어옵니다. 동탄을 거쳐서 오산대역까지 만약에 분당선이 들어오면 분당선이 과연 여기서 끝을 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이긴 하겠지만, 뭐 트램이든 뭐가 됐든 오산세교지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의 개선책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택지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시간이 가더라도 그냥 놔둘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검단 신도시도 처음에는 뭐 불편하지 않냐 이렇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는 시점에 있어서는 현 시세의 분양가 대비보다는 상승 여력이 그래도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풀량기 수목원이라든지 뭐 상업지구 이쪽 오산대역 주변으로 있죠. 그리고 이 오산대역 쪽으로 나중에 우남뜰 도시개발이 일어나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산역 주변으로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탄이 뭐 13억에서 15억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 이동을 하면은 오산대역 주변은 어쨌든 지금 현재 6, 7억대가 대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쪽은 분양은 거의 4억대에 분양을 하고 있죠. 4, 5억대. 그리고 오산세교지구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지금 벌써 거의 뭐 13년차 이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주택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주택들이 거의 5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분양하는 이러한 아파트가 4억대에 분양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충분히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산역 주변으로 롯데마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마트들도 가까운 게 좋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배송이 다 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 이마트 이런 것들도 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나요? 평택이 있죠. 자 위쪽으로는 뭐가 있나요? 자 화성이 있죠. 자 화성과 평택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사이에 있는 오산시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일자리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와 평택시 사이에 이 거쳐 있는 그리고 화성시와 오산시에 걸쳐 있는 부분 이러한 곳들에 또한 산업단지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보면서 지금 분양가는 대략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산세교 2지구 호반서밋 A13블록은 33평형 4억 5,031만원 평당가 1,365만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미림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 정도에 분양을 했었죠.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단지 규모에 따라서든지 약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경쟁률이 치열했었던 오산세교 2지구 중흥 S클래스 A9 블럭은 34평형 4억 500만원 평당가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것도 뭐 그렇게 싼지 안 싼지에 대한 분분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또 분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시죠. 그리고 오산세교자에는 이 위쪽으로 오산대역에 있는 신축 대장 아파트들이죠. 자 더샵 오산센트럴은 33평형 7억 6천만원 자 21년 5월에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2,304만원의 호가는 9억을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오산세교자에는 6억 4,900만원 22년 1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호가는 6억 8천에서 7억 3천 기존에 거의 7억대까지 거래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랬다고요? 대출에 대한 부분 어쨌든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DSR 적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주택자 갈아타기 시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기존보다 3억 이상이 올랐는데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3억에 대한 과세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 주택이 있으면 2주택 중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3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중과를 받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3억 이상이나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 적용하더라도 많은 세금이 냅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1억만 낮춰서 팔까? 그러면 세금보다는 이득이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7억에 가던 게 6억을 가더라도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출이 완화가 되고 단기간에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는 시점에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재건축으로에 대한 이슈가 많이 몰리고 그리고 기존 주택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중과 유예라든지 임대차법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리고 시세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만약에 지금 매매가로 나온 것들이 현재 전세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한다면 전세가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과연 나중에 떨어졌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기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예상해 볼 수 있는 커트라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역과의 거리 그리고 나중에 오산대역으로에는 수인 분당선이 연결된다는 부분 그리고 오산대역 쪽으로는 필본 터널이 연결이 되고요. 자 오산역에서는 트램이 연결이 되죠. 동탄신도시와의 연계성 어쨌든 동탄신도시는 꽤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세 여력을 보기만 하더라도 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근린공원이라든지 도보권 학군이라든지 오산역에 이제 뭐 상업시설 롯데마트 이용할 수 있고 우남뜰 복합단지가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빠른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여러분들이 당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자, 3년에서 8년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거주 의무도 0에서 5년이 되고요. 이거는 본 청약 시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분양가의 확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청약은 23년 7월 내년에 시작이 되고 입주는 2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굉장히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점은 역과의 거리라든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다이나믹한 가격 상승은 좀 기대가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전세에 머물러 있다가는 지금 현재도 반전세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월세로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지금 한다고 하면은 많은 차익은 아니지만 낮은 가점으로도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약 가점표입니다.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합산을 해서 84점 만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오산세교 이지구 A14 우미린이 있었죠. 자, 이것도 똑같이 민간분양 사전 청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38점에서 66점, 자, 경기는 50점에서 59점, 자, 기타 지역은 44점에서 58점, 무주택 9년 이상의 통장 11년 이상의 부양가족 없어도 당첨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20점대 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타입 선택을 잘 하셔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약 일정은 3월 28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되고요. 3월 29일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는 3월 30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은 총 1030세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12개 동이고요.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나오는 거는 927세대, 그 중에 특별 공급 581, 일반 공급 364입니다. 5구와 84가 나옵니다. 5구에 많습니다. 이거는 또 뭐죠? 1인 가구 여러분들 생애 최초 특공으로 노릴 수 있는 물량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공급은 비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입니다. 세대주 요건과 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하시면 되고요.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가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 1년 이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 본 청약 시점이 아까 언제라고 했죠? 자, 23년 7월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오산시에 거주만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청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물론 사이에 어디로 이동을 하시면 1년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두 8호제곱 이하기 때문에 추첨제 25%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에게 75%를 우선을 합니다. 25% 내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25%는 1주택 처분 조건 승낙하는 분들에게 돌아가고, 처분 조건 승낙하지 않은 분들은 이달이 나야지 기회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점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먼저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1순위 자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 거주 비율에 따라서 당첨자가 선정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필요하고요. 생애 최초도 세대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표 130에서 160, 그리고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 필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실적도 있으셔야 되고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있어야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이번에 작은 타입이 있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고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산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30% 추첨제 물량에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애 최초는 1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고 통장 2년 예치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 충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60제곱 이하에 대한 부분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소득까지 초과하시는 분들은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지 됩니다. 기본적으로 1인 가구가 아니신 생애 최초 같은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소득 기준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자산 기준 충족을 하면은 똑같이 추첨제 물량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기준표는 이번에 2021년도 기준으로 바뀌었죠. 자, 2022년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기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득 기준 초과와 자산 기준 충족했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이신 분들 아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소득 기준이 낮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공급이라든지 일반 공급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으니까 너무 불평등하다거나 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민간 분양 사전 청약 하시면서 여러분들 유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양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다른 일반 분양 청약을 할 수 있는 게 현 시점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론 사전 청약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공 분양은 만약에 포기하거나 부적격이 됐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간 분양 청약 위주로 하는 거는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뭐죠? 언제 입주를 할지 기약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단점이었죠. 하지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사전 청약이 나왔었고, 이번에 분양하는 것처럼 당첨이 만약에 되면은 통장을 사용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만약에 지위를 포기하고 나중에 다른 청약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위를 포기하고 부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 일주일 정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지 될 것 같고, 당첨이 되는 즉시 일반 청약이라든지 공공분양 사전 청약,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불가합니다. 민간 분양 사전 청약에서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위를 포기했었을 때는 다시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부적격이 됐었을 때는 어쨌든 민간이랑 일반에도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공공분양 사전 청약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적격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포기를 하더라도 부적격이 되는 포기를 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저는 웬만하면은 포기할 수 있으니까 넣어봐야지 라기보다는 포기를 안 할 생각이신 분들 위주로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라이크 부동산과 함께한 청약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궁금한 사항은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해서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신 다음에 유료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